역사문헌이 후대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역사학자 스티븐 메이슨은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기록물 제작의 필요성입니다. 일단 저자가 글을 써야 하겠죠? 이때 저자는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의 의미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저자는 수집한 자료들을 문헌에 알맞게 배열하는 등의 방대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문헌을 제작하기에 앞서 이런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물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겠죠. 둘째는 기록물 보존에 대한 인식입니다. 컴퓨터에서 기록을 보존하는 하드디스크의 수명은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있어도 기록의 보존은 여전히 번거로운 숙제이죠. 그런데 과거 종이를 사용하던 시절에 보존은 더 까다로운 숙제였습니다. 바로 필사 과정 때문이었죠. 활자 기술이 보급되기 이전의 시절, 부식된 종이에 담긴 기록을 새 종이에 옮기는 과정은 엄청난 노동력과 관리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글쓰기를 조상님이 대신해주진 않으니까요. 따라서 후대인들이 막대한 관리 비용을 들일 만큼 기록물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기록물은 더는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록물의 전달은 기록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후대인들의 보존 의지가 함께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고전 문서들은 모두 이 기준들을 충족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 운이 좋게 이 기준을 충족했던 기록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1세기 로마 제국 시기에 제작된 유대 전쟁사입니다. 유대 전쟁사는 흥미로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 지역의 조명입니다. 제주도만한 크기의 갈릴리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에 해당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지역은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죠. 그런데 유대 전쟁사의 저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란 인물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식인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갈릴리 지역의 지리, 정치, 문화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죠. 덕분에 요세푸스의 자료는 성서의 배경을 알려주는 몇 안 되는 자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세푸스는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갈릴리를 주목했을까요? 원인은 다음 요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의 요청입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갈릴리를 기록하는 요세푸스를 후원합니다. 그리고 황제들은 그의 저서를 제국 도서관에 보관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리 비용을 부담한 셈이었죠. 그렇다면 요세푸스의 갈릴리 기록은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들에 의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요세푸스의 독특한 내력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았던 요세푸스가 갈릴리에서 반란군에 가담한 배경 때문이었죠. 반란입니다. 뭐야? 근데 왜 혼자 왔어요? 반란군은 저만 남겨두고 항복한 로마군들을 다 골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저한테 할례를 받게 했지 뭐예요. 덧 넘었네. 맞다, 요세푸스야. 너도 갈릴리 반란군에 가담했었지? 선생님들, 저는 아닙니다. 이건 전쟁을 겪지도 않았던 이들의 날조된 모함입니다. 저는 갈릴리 폭도들을 말리기 위해 갈릴리에 갔었습니다. 동포들이 수천이 죽어서 지휘관으로 임명해졌는데 그걸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로마 제국 사람들로부터 반역자라는 비난을, 그리고 동포들로부터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평생 얻어야 했었는데, 지휘관이 전쟁에서 도망친 게 말이 되냐? 아닙니다, 선생님들. 저는 47일 동안 요타파타 요새에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함락된 그 요새에서 4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외딴 동굴로 피신했잖아. 이게 맞냐? 선생님들, 상대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저만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굴에는 동포 40명이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피신해 있었죠. 그런데 이 동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군에게 발각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어떻게 산 거야? 밖에서는 로마군이 나오라고 고함을 치고 있고 동굴 안에서는 유대인들끼리 패닉에 빠져 있었죠. 사실은 이때 차라리 우리들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를 뽑아서 서로를 죽이는 순서를 정했고 서로를 기꺼이 죽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저는 마지막 순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여야 할 사람과 남게 되었죠. 와, 이걸 사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죠. 함께 죽지 말고 함께 살고 싶다. 비록 유대국의 유대인은 안 되더라도 유대인으로서 남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게 된 우리들은 동료들이 자결한 현장을 뒤로한 채 로마군의 포위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휘관으로서 토벌대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와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간밤에 꿈을 꾸었던 예언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당신은 로마 황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언대로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황제는 제 예언을 감탄했고 저를 정중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암만 생각해도 요세푸스의 예언은 다음 경우 중에 하나야. 1번 요세푸스는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2번 요세푸스는 로마 정치에 관한 사전 지식 덕분에 운이 좋게 추측했다. 3번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추대된 이후에 요세푸스는 신탁을 전달했다. 4번 사실 요세푸스는 그때 예언하지 않았다.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아누스와 이야기를 나중에 꾸며냈다.